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3선이 가능하다. 이건 한국 우파에게는 재건의 희망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죠. 그런데 한국 좌파리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도리 하겠다. 그런데 저는 왠지 3선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폐지와 투표기계 퇴출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의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저는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목표로 하는 건 뭘까? 3선을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국민투표와 선거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그립감을 강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3선을 도전하는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이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가 오히려 입막음법으로 봉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숨은 목적, 그리고 3선 빌드업을 위한 시나리오 좀 알아보고요.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까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재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가득 채운 구독자 몰인데요. 이번에 김영윤 픽은 현재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이소당 미숫가루입니다. 첨가물 하나 없이 11가지 곡물로만 만든 고품질 미숫가루인데요.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성실 중소기업과 농가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멤버십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다른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다르게 생각해 볼까 이래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편투표와 기계투표가 선거 부정을 낳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워터마크 종이투표 당일 개표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뚝딱 이게 아닙니다. 각각의 주들이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선거개혁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각 주를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그냥 트럼프만의 선거 정직성을 보장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적 리더십을 재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떨어뜨리면요, 각 주에서 또 법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헌법상 선거 권한, 그것은 주에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개입은 언제든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곧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뚝딱 만들어져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이 논란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혼란 속에서 트럼프 내가 아니면 이 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어. 내가 우주 최강 트럼프야 라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에는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 때릴 때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뭐 독재 뭐 어쩌죠.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트럼프가 맞다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각 나라에게 관세 빡 부과할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잘못 뽑았다,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막 발의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great again, 마가, 역시 트럼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조금 더 메시지를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행정명령의 3선이다. 3선을 바라보고 트럼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4년 임기 안에 3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자, 미국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이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첫 번째 1기, 그 다음에 중간에 바이든을 건너뛰고 다시 2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를 다시 처음으로 생각하고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 주와 또 다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요, 이 3선 도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성격을 띠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반드시 이뤄서 그 다음에 지지층 결집을 또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죠. 선거제도의 정직성을 바로잡겠다라는 명분 그 자체가 트럼프 재출마의 정당성을 만드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과반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의 계산으로 그냥 뚝 보면 한 35개 주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선거인단으로 봤을 때 270표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계산보다는 중요한 것이 경합주의 향배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특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에서 보면요. 해리스가 538 선거인단 중에 226표를 차지했고요. 트럼프가 270 이상 312표를 받아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요. 파란 게 민주당이고요. 빨간 부분이 공화당입니다. 이 사선으로 되어 있던 건 뭐냐? 민주당 해리스가 앞서가다가 이 트럼프가 역전했던 곳입니다. 이 역전했던 곳이 좀 중요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3선을 위해서는 애리조나 주에서 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고요. 조지아 16, 미시간 15, 펜실베니아 19, 위스콘신 10명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애리조나주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 보면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선으로 트럼프가 역전했던 곳입니다. 조지아도 이 선거인단 538명 중에 16명 표가 걸려있죠. 주 인구가 1100만 명인데요. 이 바이든이 2020년 대선 당시에 승리를 했던 곳인데 이번에 해리스와의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역전을 했던 곳입니다. 미시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든이 승리해가지고 트럼프 2기를 꺾었는데 이번에 해리스와의 대선 경쟁 구도에서는 트럼프가 역전을 했던 곳입니다. 자, 펜실베니아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펜실베니아 위치도 역전되었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도 이 해리스가 앞서가다가 이 트럼프가 역전했던 곳입니다. 자, 2016년 트럼프가 이 대부분을 가지면서 승리를 했는데 2020년에는 바이든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흡수하면서 이 트럼프를 꺾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이 5곳 주에서 해리스를 역전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3선 도전의 성패는 어떻게 이들 5개 주의 승리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부정선거 개혁 드라이브는 결국 이 경합주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냐?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 투표 성격을 띤 정치적 동력을 만들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깡통기계 논란, 봉인지 관리 부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상 기억종이다라고 개드립 치던 것도 쑥 들어가고 이번 대선에서는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중복 진행하다가 적발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황 개선하기보다는 어떻게 입틀막 법안만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투명성을 무기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트럼프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의혹을 법으로 덮으려는 이재명 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도 개혁, 이게 정치적 자산으로 흡수시켜서 제3기를 성공시키겠다. 멋집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모든 것
성공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은 워터마크 종이 투표, 투명 아크릴 투표, 체인 오브 커스터디 공개, 당일 개표 원칙, 이 모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트럼프를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다라는 거죠. 특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요, 이 트럼프 사례를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 투명성 강화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고 우리가 취하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득점 포인트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입틀막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디? 투명하게 밝혀내자라는 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가지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한다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고 그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건 보수 정당이다라고 국민적 신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은요, 선거제도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정치 자산을 축적해서 3기를 도전하겠다.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의혹 제기자를 억압하는 법에만 매달려 있고 제도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후지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3선이 가능하다. 이건 한국 우파에게는 재건의 희망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죠. 그런데 한국 젖벌이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가치, 그리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